굉장히 오랜만에 강의를 찍어요. 인텔리제이 메뉴를 다 살펴봤고, 디버깅 하는 거 하겠다고 한참 동안 안 나타났죠. 사실 디버깅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일단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그 에러를 발생시켜서 디버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제가 일단 그 프로젝트를 불러온 다음에 일반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거나 자바 웹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서버 와스라고 하죠. 그 와스에다가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막 이걸 만만하게 본 거죠. 그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톰캣 서버를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요 프로젝트들에 있는 그 모듈들을 이렇게 딱 띄워버리면 그냥 쉽게 되는데 사실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클립스에 굉장히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인텔리제이에서 그 와스를 띄우고 일반 그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헤맸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걸 배웠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너무 이제 옛날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공부를 할 때나 책을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때 남이 짜놓은 소스를 이 인텔리제이에서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그 실행 환경, 톰캣이면 톰캣, 아니면 일반 자바 어플리케이션, 뭐 스프링, 뭐 이런 식으로 그 실행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을 한 게 있는데 매일 그 5분이면 5분, 뭐 10분이면 10분, 길게는 20분이 되더라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본 사람이 있든 없든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텍스트로 적어 놓을 거기 때문에 어떤 사용법이나 어떤 어려움에 겪은 개발자가 어느 날 검색을 해서 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큰 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개발자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요즘 이제 이력서를 쓰고 구직을 하고 있는데 대화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그 이제 채용 공고를 주로 보면 주요 업무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일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경력은 얼마나 되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써놓고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겠다 라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우선해서 뽑겠다 하는 우대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무 조건이나 뭐 복지 혜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사람을 뽑겠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게 자격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력서에다가 적어봤자 실제 그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개발자 스터디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내가 저거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나를 뽑을 것이냐 라는 그런 궁금증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궁금증을 이렇게 물어보는 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부터 뭘 할 거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그 동영상 강의를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많이 부족한 개발자예요. 그렇지만 매일 그 예를 들어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뭐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취업이 되고 나서도 하루에 한 개씩 찍으면서 뭐 저만 알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함께 알아야 의미가 있고 공유를 해야 같은 고민을 안 하고 다음 그 더 커다란 혹은 더 의미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개발자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 동영상 강의를 보고 더 실력이 발전해서 저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하겠다. 그럴 때는 제 동영상 링크를 걸어서 보여주고
내가 저 사람 동영상보다는 더 잘해요 라고 링크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제가 이력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혹은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인텔리제이 강의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올리는 아주 간단한, 그러나 저는 못해도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헤맸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간단한 일인지 모르고 기존에 익숙했던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답답했겠죠. 아주 간단한 건데 왜 못하고 있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자, 이거는 이미 불러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처음에는 얘가 이제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 여기 목록에서는 지워지는데 실제 그 폴더에서는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명칭의 프로젝트를 불러왔을 때 충돌이 나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지우더라도 폴더에서도 지워지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메뉴를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프로젝트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모듈 프롬 소스에서 외부 소스죠. 외부에서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지난번 강의까지는 제가 그 어두운 테마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니터를 볼 때는 잘 보이는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볼 때 잘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폴더가 있겠죠? 그럼 특정 폴더를 딱 눌러서 POM,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들이면 그래들 뭐 여러 가지 되어 있겠죠?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가장 상단에 그 폴더에서 여기서 이제 오픈을 누르면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 거냐 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전 처음에 그냥 이클립스에서 작성하던 소스니까 이클립스라고 했었는데, 그냥 이게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POM 파일이 있으니까 메이븐으로 설정해 주시면 여러 가지 자동으로 그 메이븐 환경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븐으로 할게요. 메이븐 프로젝트였으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메이븐 프로젝트에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불러올 것이냐, 뭐 저것부터 불러올라 있는데 항상 디폴트가 좋죠. 넥스트,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명을 찾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피니시 누르면 해당하는 그 프로젝트가 불러지면서 자동으로 그 메이븐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알아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쭉쭉쭉 진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쨌든 여기 이제 소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소스들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테스트 케이스들, 그리고 폼 좀 잡아가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가지고 온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얘를 어쨌든 톰캣에 올려가지고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서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 실행 환경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보셔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실행 환경 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아니면 메뉴에서 run 해서 edit configuration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어떤 환경에서 할 거냐, 이 프로젝트를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JUnit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테스트 이걸 눌러놨더니,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JUnit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없겠죠? 자, 그럼 아예 없다고 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얘도 주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저기라서. 어쨌든, 자, 실행해서 플러스 누른 다음에 JUnit 테스트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누르면 unname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뭐 스프링 MVC 보드 누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하겠다 누르고 여기서 어떤 그 현재 불러와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 어떤 어떤 모듈을 테스트할 거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불러온 거 스프링 MVC 보드 소스를 내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뜨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재 그 설정한 JUnit의 요 MVC 보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쫑 그래서 이제 환경 잡고 런 누르면 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가 뿅뿅뿅뿅 돌 거예요. 지금 테스트 소스가 전혀 작성이 안 돼 있어서 그냥 empty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웹에 보면 뿅 네. 여기 보면 웹.xml을 해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 돌리겠죠. 그럼 얘 웹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네, 톰캣에서 한번 뿌려 볼게요. 실제로는 얘가 처음엔 없죠. 없어 그럴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톰캣 누르면 로컬에서 실행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현재 공부하고 있는 스프링 MVC 모드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잡아주고 요 디플로 배포를 어떤 걸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아티팩트를 누르면 현재 지금 불러와 있는 요 얘네들은 지금 기존에 불러왔던 건데 어쨌든 현재 불러와 있는 요 스프링 MVC 보드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컨텍스트는 그냥 루트로 하고 그래서 이 어플라이 누르고 오케이 누르면 얘가 이제 톰키에서 올라가서 실행이 된다는 환경 설정이 딱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까 방금 입력해준 누르면 이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모듈이 톰키에서 올라가서 네, 돌겠죠? 그러면 이제 컴파일하고 빌딩하고 그 다음에 톰캣에 뿅 하고 뜰 거예요. 자, 네, 톰캣 서버 올라갔죠? 이거를 몰라가지고 한참을 헤맸어요, 정말.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배우면 금방 배우는데 그냥 생판 모르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삽질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톰캣을 이 모듈을 톰캣에 올려서 실행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일반 만약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불러왔다라고 치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자바 뭐 스프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 자바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 자 여기서 요거 눌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그냥 그냥 애플리케이션 누르고 자바의 파일 뭐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어떤 모듈을 해줄 거냐 해줘야 되죠. 요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는데 요 모듈을 실행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네, 실행을 누르면 옵션을 이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넣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실행에 대한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의 메인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딱 누르면 여기 이제 찾겠다라고 누르면 자동으로 찾아줘요. 만약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찾았으니까 오케이 누르고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결과가 컴파일 공부할 때는 빨랐는데 방송 찍을 때 되니까 뭔가 컴퓨터가 느리네요. 아무래도 그 동영상 인코딩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예, 실행이 됐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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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스프링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각각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저는. 이클립스에선 일도 아닌데 인텔리제이를 처음 하다 보니까 헤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텔리제이에서 모듈을 실행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자바 애플리케이션하고 웹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실행 환경을 미리 어떤 환경에서 내가 실행을 시켰다고 한 다음에 모듈을 여기다가 얹히는 방법인 것 같고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자바 프로젝트는 그냥 바로 실행을 시켜버리고 이게 웹 프로젝트다 그러면 서버에다가 모듈 등록해서 그 통째로 실행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몰라서 헤맸으니까 어쨌든 알아냈으니까 혹시 저처럼 몰라서 헤매는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딱 찍고 그 다음에 톡을 해서 실제로 이제 디버깅 하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뿅, 안녕.